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25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붓, 골짜기, 달, 배, 고기 등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분율, 골짜기국, 저녁석, 달월, 배주, 배주달월, 고기육, 육달월 이렇게 8글자입니다. 먼저 분율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글자는 오른손 우자와 붓의 모양을 나타내는 이런 글자를 합쳐가지고 만드는 글자입니다. 뜻은 글을 쓸 때 손으로 잡고 있는 붓이라는 뜻이고요. 붓필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머리 쪽에 쓸 때는 아래로 늘어진 부분을 생략한 이런 모양으로 쓰입니다. 분율자 원래의 모양이 그대로 쓰이는 글자 붓필자가 있습니다. 위쪽에 대죽자를 합쳐가지고 대나무로 만든 붓이라는 뜻이고요. 세울건자는 분율자와 길게 거른이를 합쳐가지고 글씨를 쓸 때 붓을 길게 늘여가며 반듯하게 붓을 세운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래쪽을 생략한 글자 글서자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말할 말자를 합쳐가지고 말하는 것을 붓으로 적은 게 글이다, 책이다 해서 글서, 책서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낫주자는 아래쪽에 해일자와 한일자를 그은 글자인데요. 해가 떠서 질 때까지를 붓으로 한일자 같이 그은 것처럼 지나가는 게 낮이다 해서 낮추라고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골짜기 곡자입니다. 윗부분은 산등성이가 겹쳐 갈라진 이런 모양이고 아래쪽은 골짜기 입구 모양을 이렇게 네모로 표현한 글자입니다. 합쳐가지고 산등성이가 겹쳐 갈라진 곳에 입구가 있는 산 골짜기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이 골짜기 곡자가 들어가는 글자 목욕할 욕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물수변을 합쳐가지고 골짜기 물에 몸을 담그고 목욕한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다물용자는 위쪽에 집면자를 합쳐가지고 골짜기 같은 집안 구석구석에 물건을 담아 놓는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또 생각에 따라 온갖 표정이 담기는 게 사람의 얼굴이다 해서 얼굴용이라고도 쓰이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저녁석자입니다. 이 글자는 달이 뜰 때 산에 가려서 반쯤만 보이는 때가 저녁이다 하는 글자인데 달월자의 한 획이 산에 가려져 있는 이런 모양을 옆으로 좀 삐딱하게 모양을 변형시켜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아래쪽에 다른 글자를 쓰기 위해서 변형된 글자고 이 글자가 들어가면 저녁, 어둡다, 밤 등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저녁 석자가 들어가는 글자 오른쪽에 점복자를 합쳐가지고 점치는 재료인 거북이가 머리를 밖으로 내밀듯이 저녁 때 달이 뜨는 곳이 산의 바깥쪽이다 하는 글자이고요. 또 이름 명자는 저녁 석자와 입구자를 합쳐가지고 저녁에는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 입으로 부르는 게 이름이다 해서 이름명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달월자가 되겠습니다. 차고 기우는 반달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요. 찬다는 얘기는 초승달이 차츰차츰 차가지고 보름달이 되는 모양, 기운다는 얘기는 보름달이 조금씩 기울어져서 금음달로 변하는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달월자는 주로 글자의 오른쪽 방에 쓰이는 글자고 달, 박다, 이저러지다, 기간 등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배주자가 변형된 배주달월과 고기육이 변형된 육달월로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원래는 하늘에 뜨는 달이라는 뜻의 글자인데 그 뜻으로 쓰이는 글자는 불과 한 5%밖에 안 되고 배주자가 배주달월로 변형된 글자가 약 10%, 그리고 고기육자가 육달월로 변한 글자가 약 85%나 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하늘에 뜨는 달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밝을 명자가 있는데요. 왼쪽에 해일자를 합쳐가지고 해는 낮에 달은 밤에 각각 빛을 내니 밝다는 뜻이고, 떼기자는 왼쪽 편이 그 기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 글자와 달을 자를 합쳐가지고 달의 모양을 정해놓고 그 달이 뜰 때 만나기로 기약한다 해서 그 달이 뜰 때라고 해서 떼기라고도 하고, 그때 만나기로 기약한다 해서 기약하기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배주자입니다. 이 배주자는 통나무를 파서 만든 쪽배의 모양인데, 이 안에 점 2개는 두 사람이 타고 있는 모양이고, 한일자는 노를 젓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삐칠필에 붙어 있는 그 위쪽이 배의 앞쪽으로 나아가는 쪽입니다. 그리고 술잔의 받침대가 배처럼 납작한 모양이라고 해서 잔대주라고도 쓰이는데, 이 잔대주로 쓰일 때는 이 덮을멱자 모양으로 생략되어서 쓰입니다. 그리고 배주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 쓰일 때 이렇게 다롤자 모양으로 쓰이는 배주다롤이 있습니다. 배주자가 변했기 때문에 배주자가 부숫자로 되어 있어 맞는데, 이 글자는 다롤자가 부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는 이 배주다롤은 하늘에 뜨는 달하고는 이렇게 구별되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나 자전의 다롤 부수 중에 이런 모양으로 들어있으면 이거는 배주다롤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지금도 자전에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편이나 컴퓨터에는 하늘에 뜨는 달의 모양인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하늘에 뜨는 달인지 아니면 배주다롤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주다롤로 쓰이는 글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 글자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쓰이는 위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왼쪽에 붙여 쓰기도 하고, 오른쪽에 붙여 쓰기도 하고, 아래쪽에 붙여 쓰기도 하고, 그 위치가 일정하지 않고요. 또 배주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 쓰일 때는 배주자 원래 모양 그대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배주다롤로 변형해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주자가 원래 모양 그대로 쓰이는 글자 배선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산속 늪연이라고 하는 글자를 합쳐가지고 산속의 늪이나 강을 건너다니는 배라는 뜻입니다. 배항자, 건널항자는 이 배주자 오른쪽에 노플항자를 붙여놨는데요. 노플항자 위쪽은 머리 부분도, 아래쪽은 도추의 모양을 나타내는 돛범자 합쳐가지고 돛을 머리 부분까지 올려 달아 높은 모양을 나타내는 노플항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돛을 높이 달고 물을 건너다니는 배다 해서 배항이라고도 하고 건널항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잔대주자 쓰이면서 이와 같이 덮은멱자 모양으로 생략되어 쓰이는 글자 받을 숫자가 있습니다. 위에 쪽은 아래로 내려잡는 손의 모양인 손톱조, 밑에는 손의 모양을 나타내는 오른손 우자, 가운데 부분은 잔대주자가 생략된 글자 합쳐가지고 잔대에 받쳐서 위에서 손으로 내려주는 술잔을 아래에서 손으로 받는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배주자가 다롤자로 모양이 변형되어 쓰이는 배주다롤, 이 글자로 쓰이는 글자는 아침조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해돋을간이라고 하는 글자와 이 배주다롤을 합쳐가지고 해가 돋아올라 사방으로 비칠 때 해가 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이른 아침이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앞전자는 위에 부분이 이 그칠지자가 이렇게 생략된 글자고요. 아래의 왼쪽 부분은 이 배주자가 변형된 배주다롤의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앞전자의 원래 글자였는데요. 그 뜻은 배를 타고 발을 그쳐 서 있어도 뱃사공이 노를 저으니까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 해서 앞전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손칼도를 합쳐가지고 이 칼도 자르거나 찌를 때 내미는 쪽이 앞이다 해서 앞을 나타내는 글자 두 개를 합쳐가지고 현재는 앞전자를 위에 있는 글자 모양으로 씁니다. 다음은 고기육자입니다. 이 글자는 짐승 몸의 살고기를 썰어놓은 그 단면의 힘줄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로 고기라는 뜻도 있고 살고기라고 해서 살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또 몸의 살고기라고 해서 몸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 고기육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 쓰일 때는 거의 모든 글자가 이와 같이 달월자로 모양이 이렇게 변형되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육달월이라고 하는데요. 고기육자가 달월자로 변한 거니까 고기육달월이라고 해야 맞는데 글자 수를 줄여가지고 그냥 육달월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고기육자가 변한 글자이기 때문에 고기육자가 부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나 자전의 고기육자에 달월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를 보면 이 글자는 육달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주로 글자의 왼쪽 변이나 아래 발에 쓰이며 뭐뭐 일부를 나타낼 때 많이 쓰입니다. 하늘에 뜨는 달을 나타내는 글자는 대부분 글자의 오른쪽에 쓰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육자 원래의 모양으로 쓰이는 글자는 많이 쓰이는 글자 중에 이 썩을 부자 한 글자밖에 없습니다. 위쪽이 관청 부자, 관청의 창고라 해서 창고 부자라고 하는 글자고요. 아래에 고기육자를 합쳐가지고 썩을 부라고 했는데 세금으로 걷어 관청의 창고에 넣어둔 고기가 오래되어 썩는다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사람 몸을 나타내는 고기육자가 달월자로 모양이 변형된 육달월 쓰이는 글자는 팔다리 지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갈라질 지자를 합쳐가지고 사람의 몸에서 갈라져 나간 팔다리다, 사지다 해서 팔다리지, 사지지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밥통 위자는 위에 있는 밭전자는 밥통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 모양이고 아래 부분은 사람의 몸을 나타내는 육달월 합쳐가지고 몸 안에서 음식물을 담아 놓았다가 사기는 밥통이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이상으로 25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